그런데 대구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선거 사무실에 누군가 달걀을 던지고 비방글을 써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증오 정치와 맞서서 싸우겠다며 앞으로는 자신에게 던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부겸입니다. 지금 대구에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젯밤 9시가 좀 지나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젯밤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마 어제 30분에서 40분 사이 같은데요. 예. 대구에서 조금 여러 가지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범어 네거리 대로변에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그 출입문에다가 이제 A4 크기로 벽표 2장에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쓰인 종이 예. 문재인 폐렴 대구 초토화 민주당 아웃 신접해 국정농단 문재인을 가두자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날개란 7, 8개를 던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마침 이제 선거사무소 안쪽에 의원실에 막내 비서인 젊은 여성 직원하고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예. 정황을 보면 이분이 사전에 사무실을 지켜보다가 남자 직원 2명이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간 사이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나름대로 약한 사람만 있다고 판단되는 그때를 골라서 했군요. 예. 네,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이 놀라진 않으시고요. 다친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그래도 전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돼서 그런지 넘넘하게 잘 뒤수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범인이 검거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44살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글쎄 일단은 아마 지금 오늘 밤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분이 무슨 다른 배경이 없는 단독 범행이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방금 그 공식적인 의사를 예. 경찰서에 전달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참 이게 좀 대구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가까이 불안하고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 예. 또 시민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예. 밝혔습니다. 예. 아주 조직적이거나 악의가 있다고만 판단되는 게 아니라면 선처를 부탁했다. 아니라면 굳이 예고발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예. 선거 사무실 출입문에 붙여진 그 종이를 보면 문 대통령과 여당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런 감정적인 문구를 꼭 굳이 써붙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 이제 제가 대구에서는 벌써 4번째 출마입니다만 이런 일이 예. 처음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 일을 저지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정오감 같은 것이 너무 과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래 우리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못난 탓입니다만 맨날 이제 진영을 나누어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상대편에 있는 세력들은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어떤 자꾸 강한 확신을 가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보면 결국 과도한 어떤 진영 정치 또 정오 정치의 희생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대구 경북 예. 힘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라고 써붙이신 그 위에다가 계란을 던지고 뭘 이렇게 욕을 써붙이면 그런데 아마 글쎄요, 그런 것까지도 아마 살피거나 염두에 둔 것보다는 그냥 예. 어떤 자신의 그 분노를 정오감을 그냥 표출한 거다 그렇게 네.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대구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이 대구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본 대구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확진자 증가 수는 3월 12일부터 2자리, 그리고 어제는 14명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이 줄고는 있죠. 예. 그러나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에 대한 전수조사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병원에서 200명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고위험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조금 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도 전국 확진자의 70%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2월 18일 그 첫 확진자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에 40여일 가까이 사실은 일상생활이 멈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네.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니까 서민들의 생업과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당의 중진 의원이신데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들이 가져온 초안을 보니까 예. 이거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사실은 정말 목이 말라서
물 한 잔이라도 지금 달라고 외치는 그 국민들한테 대부분 예산이 보니까 돈 저금리 빌려주는 거, 예. 빨리 빌려주거나 혹은 특례 보정 서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횡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저 가면요 금융기관 대출되는 거니까요 보증서 끊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화가 많이 났었는데요. 이분들 주장이 뭡니까? 재정 건전성 때문에 빚을 내기 어려우니까 국민 각자가 빚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가와 국가 재정이 왜 필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하고 홍일학 의원이 집정 예결위에 들어가서 국회하고 싸우고 국회 내에서 또 여러 의원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추경 전체 규모를 못 정해가니까 그중에 대구 경북 특별 지원을 원래는 6천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1조 400억을 더 얹어서 정말로 이번에 이 횡행을 당한 대구 경북 지역에다가 약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지원이 직접 가능하도록 그렇게 뭐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급히 주는 그 문제인데 네네. 대구시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갖다 빨리 지원하자고 뭐 돈도 내려보내고 하는데 이걸 꼭 대구시는 총선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오늘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데. 예, 그래서 뭐 오늘 시의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뭐 특히 여당 쪽에 속한 무슨 여러 가지 기초위원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강렬히 항의를 했죠.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급하다고 그렇게 정말로 시장님이나 저나 같이 울부짖었는데 이제 막상 확보되고 나니까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바쁘다 이런 핑계로 16일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뒤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보니까 우편 신청을 할 때는 자격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3, 4일 뒤에 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안내를 했어야 시민들이 오해가 없죠. 이 점에서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아까 사무실이 범어사거리에 있다고 그러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대구 수성갑. 예. 총선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네.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한 4년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이 지역 분들이 아마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그 사이에 정말 정부의 진정성, 또 저 자신의 그동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좀 열심히 한 노력, 저도 진정성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한 분 한 분한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달리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예.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